이야기의 시작에서 우리는 모리스라는 매우 교활한 도둑을 보게 된다. 그는 은행 강도 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된 후 종신형을 선고받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고 보안이 철저한 교도소인 알카트라즈 페더럴 페니티셔리로 이송되고 있었다. 알카트라즈는 바다 한가운데 작은 섬 위에 세워진 무시무시한 감옥이었다. 즉, 어떤 죄수가 어떻게든 감옥을 탈출한다고 해도 사방을 둘러싼 깊은 바다 때문에 절대로 도망칠 수 없었다. 앞으로 가려 해도 물이 그의 길을 막았다. 그래서 이 감옥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감옥이라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여긴 세계의 최상위 범죄자들만 수감되었다. 하지만 곧 이 감옥의 명성은 무너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에 프랭크 모리스라는 교활한 도둑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러 번 감옥을 탈출했던 그는 이번에는 조금 불안해졌다. 이 감옥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보안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리스는 이곳에서 평생을 보내고 싶지 않았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이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감옥에 들어오자마자 모리스는 바로 탈출을 생각한다. 그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사를 받고 독방에 갇힌다. 한 경비원이 말한다. 알카트라즈에 온 것을 환영한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때 갑자기 벨이 울리고 모든 독방문이 자동으로 열린다. 수감자들이 밖으로 나온다. 감옥 규율은 매우 엄격하다. 수감자들은 청결과 정해진 시간에 독방으로 돌아가는 규칙을 지켜야 한다. 모두 같은 유니폼을 입고 줄을 서서 아침을 먹으러 나온다. 모리스 앞에는 리트머스라는 수감자가 있다. 모리스가 묻는다. 포크가 없는데 어떻게 국수를 먹지? 리트머스가 말한다. 여긴 내 집이 아니다. 있는 대로 그냥 먹어라. 그때 울프라는 위험한 수감자가 모리스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이 감옥에는 댕이라는 위험한 수감자가 다른 죄수들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있었다. 그에게는 여러 심각한 범죄 기록도 있었다. 이곳에는 매우 위험한 범죄자들이 수감되어 있었다. 이때 리트머스가 모리스에게 조금 음식을 달라고 하고 모리스는 자신의 접시를 그에게 준다. 모리스가 아래를 보자 리트머스가 음식을 먹지 않고 쥐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밤이 되자 한 경비원이 모리스를 소장에게 데려간다. 모리스가 소장 사무실에 도착하자 소장이 말한다. 나는 네가 매우 영리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네오는 매우 똑똑하지만 여기서 그게 무슨 소용이냐. 너 같은 사람들은 많이 왔다가 사라졌지만 아직 아무도 여기서 탈출하지 못했다. 이곳 수감자들은 매우 엄격한 규칙을 따른다. 2달에 한 번만 면회가 가능하고 그것도 내 기분이 좋을 때뿐이다. 소장은 매우 엄격한 사람이라 작은 실수에도 강한 처벌을 내린다. 그는 말한다. 여기서 탈출할 생각도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산산조각 날 것이다. 이에 모리스가 답한다. 아닙니다. 소장님이 계신데 누가 탈출을 생각하겠습니까? 하지만 사실 모리스는 첫날부터 이곳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모리스는 기회를 보자마자 소장의 손톱깎이를 훔친다. 아주 작은 물건이었지만 알카트라즈 같은 감옥에서는 이 작은 물건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돌아와 그 손톱깎이를 성경 안에 숨긴다. 다음날 화장실에서 울프가 다시 모리스를 괴롭히지만 이번에는 모리스가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본 모습을 드러내고 울프를 붙잡아 크게 혼내준다. 이 사건 이후 모리스는 감옥에서 강한 존재로 자리잡고 모두가 그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 후 모리스는 도서관에서 일하게 되고 그곳에서 잉글리시라는 수감자를 만나게 된다. 잉글리시는 2사람을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은 감옥의 베테랑 수감자였다. 그는 이 감옥에서 인생의 절반을 보냈다. 그는 감옥 구석구석을 모두 알고 있었고 모든 일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아침 모리스와 울프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모리스에게 몇 권의 책을 주고 모리스는 그 책들을 모든 수감자의 독방에 전달해야 했다. 다음 장면에서는 열린 공간이 나오고 수감자들이 각자 게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그때 모리스는 독독이라는 예술가 수감자를 만나게 된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독은 매우 조용하고 단정한 사람이었고 수년 동안 이곳에서 형을 살고 있었다. 그는 그림 그리는 것을 매우 좋아했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림에 썼다. 닭은 알카트라즈 같은 감옥에서는 누구나 미쳐버릴 수 있지만 그림 덕분에 지금까지 정신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스는 닭에게 묻는다. 이 그림에 왜 꽃이 있지? 내 셔츠에는 그런 게 없는데. 닭이 말한다. 이건 내 행복이야. 그림 속에만 있고 내 마음에는 없다. 그 후 모리스가 오른쪽을 보자 위쪽에 잉글리시가 보인다. 모리스가 잉글리시 쪽으로 가려 하지만 가까이 가자 다른 수감자들이 그를 막는다. 그때 잉글리시는 손짓으로 우리 사람이다 오게 두라고 한다. 모리스는 그에게 다가가 앉자마자 자신의 마음을 꺼낸다. 그는 말한다. 여기서 탈출하는 걸 도와주세요. 이 말을 들은 잉글리시는 웃으며 말한다. 얘야, 여기는 그냥 감옥이 아니다. 여긴 우리 모두의 무덤이다. 여기서 나가려면 먼저 죽어야 하고 그래야 우리 시체가 묘지로 갈 수 있다. 그는 이어서 말한다. 좋다 치자 네가 이 높은 벽을 넘고 경비를 통과하고 수백 명의 보안도 피해서 나간다고 해도 결국 못 나간다. 앞을 바다가 막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조용히 형을 살아라. 최소한 목숨은 건질 수 있다. 하지만 모리스는 결심이 확고했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감옥에서 탈출하고 싶었다. 그날 밤 한 간수가 모리스에게 말한다. 다음 날부터 목공 작업을 하게 될 것이고 시급으로 50센트를 받게 된다고 한다. 모리스는 즉시 그 일을 수락한다. 그곳에서 탈출했을 도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음날 모리스는 리트머스에게 탈출 방법을 묻는다. 리트머스는 말한다. 이건 아주 쉽다. 모든 독방에는 환기구가 있다. 그걸 통해 지붕까지 갈 수 있다. 거기서 나갈 수도 있다. 그러고는 웃으며 떠난다. 그때 독이? 모리스는 이제 반드시 탈출하겠다고 결심했다. 이 계획은 그에게 아주 좋은 기회처럼 느껴졌다. 모리스에게 울프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한다. 그 순간 울프가 칼로 모리스를 공격하기 시작한다. 모리스는 코트를 손에 감아 그와 싸운다. 그때 한 간수가 그들을 막으러 오자 울프는 그 간수까지 칼로 찌른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지고 막루에 있던 경비원이 총을 쏘기 시작한다. 그제야 모리스와 울프는 싸움을 멈춘다. 모리스는 막루에도 경비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는 이제 이 감옥의 모든 것을 하나씩 관찰하기 시작한다. 이후 모리스와 울프는 경비들에게 D블록으로 끌려간다. 그곳은 밤새 수감자들을 어둠 속에 두고 고문하는 장소였다. 아무도 가고 싶어 하지 않는 독방이었다. 그는 먼저 모리스에게 얘야, 너의 죽음은 내 손에 달려있다고 위협한다. 그날 밤 모리스는 여러 종류의 고문을 당해 상태가 매우 나빠진다. 어두운 독방에서 2주를 보낸 뒤 그는 다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오게 된다. 그때 리틀맨이 자신의 애완쥐를 통해 모리스에게 쪽지를 보낸다. 그 쪽지에는 웰컴 백 모리스라고 적혀있다. 어느 날 찰리라는 새로운 수감자가 들어와 모리스 옆 감옥에 배치된다. 모리스와 찰리는 빠르게 친구가 되고 모리스는 그를 다른 친구들에게도 소개한다. 그때 소장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모든 독방을 점검한다. 그는 닭의 독방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닭이 그린 여러 그림들을 발견한다. 소장은 그림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놀란다. 닭은 소장의 초상화까지 그려두었고 그것을 본 소장은 미소를 짓는다. 하지만 다음 날 소장은 닭의 독방에 있는 모든 그림을 밖으로 버리라는 명령을 내린다. 이 결정은 닭을 완전히 무너뜨린다. 그는 오직 그림의 의지에 살아가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그린 모든 그림을 사랑했고 그것이 그의 유일한 행복이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빼앗겨 버린다. 모리스는 그를 위로하며 그냥 그림일 뿐이야, 다시 그리면 돼 라고 말하지만 닭은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는 결국 슬퍼하며 울기 시작한다.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다. 날 모리스는 닭을 보고 간수에게 말한다. 부탁이니 닭을 좀 지켜봐 주세요. 그는 매우 불안해 보입니다. 스스로 해를 입을까 걱정됩니다. 하지만 간수는 너는 내일이나 신경 써라 라고 대답한다. 그 후 닭도 모리스와 함께 목공 일을 하게 된다. 그때 닭은 몰래 모리스의 주머니에 무언가를 넣는다. 그리고 간수를 부른 뒤 목공용 도끼로 자신의 손가락 3개를 잘라버리며 말한다. 이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면 필요 없다. 그는 크게 소리치기 시작하고 간수들이 그를 데려간다. 모리스는 닭이 자신의 코트에 그 꽃을 넣어두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 에드워드는 모리스에게 이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빼앗았다고 말하고 싶어 한다. 모리스는 닭의 잘린 손가락을 상자에 담아 간수에게 건네며 말한다. 이걸 소장에게 가져가라. 보면 아주 좋아할 거다. 다음 날 모리스는 자신의 독방에 앉아있다. 그때 바퀴벌레 한 마리가 환기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이곳을 빠져나갈 방법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때 잉글리시가 와서 닭의 손가락을 자른 이유가 그림 그리는 허가가 취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준다. 그 사실을 들은 모리스는 크게 분노한다. 그는 이 불쌍한 사람에게 벌어진 죄임에 대해 반드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왜 그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식당에서 소장은 모리스에게 묻는다. 왜 그 닭을 그렇게 도와주지? 모리스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간다. 그곳에서 그는 존과 클라렌스라는 두 형제를 만나고 마치 예전부터 알던 사람처럼 그들과 대화한다. 사실 이 두 사람은 다른 감옥에서 모리스의 조직에 있었던 인물들이었다. 존은 탈옥 계획이 쉬워졌다고 느낀다. 이 두 형제도 모리스처럼 매우 영리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세 사람은 감옥 탈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다. 오후에는 찰리의 여자친구가 그를 만나러 온다. 한편 잉글리시의 딸이 그를 만나러 온다. 잉글리시는 딸을 보자마자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린다. 그의 딸은 그가 없는 동안 많이 자라 있었고 그는 딸의 어린 시절을 보지 못한 것을 크게 후회한다. 반면 찰리는 아내에게 어머니가 매우 위독하며 의사들도 한두 달 이상 살기 어렵다고 했다는 소식을 듣는다. 이 말을 들은 찰리도 알카트라즈 탈출을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때 간수가 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말한다. 찰리는 매우 불안해진다. 그날 밤 찰리는 모리스에게 말한다. 여기서 탈출 계획을 세운다면 나도 같이 넣어줘. 글렌, 모리스, 찰리, 존, 클라렌스가 모여 회의를 한다. 모리스는 모든 독방의 환기구가 위쪽 지붕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설명한다. 또 이곳은 바닷물로 둘러싸여 있어 벽이 약해져 있다는 점도 말한다. 그는 이미 손톱깎이로 조금씩 파기 시작했다. 조금씩 파서 작은 터널을 만들고 지붕까지 올라가면 탈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존이 묻는다. 밤에 경비가 네가 없다는 걸 알면 의심하지 않을까? 그때 클라렌스가 해결책이 있다고 말한다. 그는 이곳에 아는 이발사가 있으며 수감자들의 머리를 깎는 일을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우리에게 머리카락을 공급해줄 수 있고 그것으로 더미 헤드를 만들어 침대에 눕혀둘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벽의 터널을 통해 올라가 지붕에 도착하더라도 경비들은 눈치채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일은 말로는 쉬워 보였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의심받지 않을 것이다. 침대 위에 가짜 머리를 올려두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타로쿠 바다를 어떻게 건너느냐였다. 모리스는 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그는 클로징 부서에서 일함으로 경찰용 레인코트를 구할 수 있다. 그 코트를 훔쳐 가져오면 그것으로 작은 보트와 구명조끼를 만들어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계획이었다. 찰리는 자신도 돕고 싶다고 말한다. 모리스는 찰리에게 환기구를 파는 동안 감시를 맡아달라고 하고 찰리가 파는 동안 자신이 감시를 맡겠다고 한다. 모두 이 계획을 좋게 받아들이고 그날 밤 작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벽을 파기에는 손톱깎이가 너무 작아 모리스는 힘을 많이 써야 했고 매우 어려움을 겪는다. 손에도 상처가 생기지만 그는 조금씩 구멍을 파나간다. 다음날 식사 자리에서 그는 친구들에게 말한다. 내게 이 작업은 매우 어려워서 그는 다치기까지 했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곳에서 탈출하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굴착을 위해서는 더 큰 도구가 필요했다. 손톱깎이로는 벽을 파기 너무 어려웠다. 그때 모리스는 숟가락을 보다가 아이디어를 떠올린다. 그는 일부러 숟가락을 신발에 문질러 더럽힌다. 그리고 간수를 불러 이 숟가락이 더럽다며 새 숟가락으로 바꾸어 달라고 한다. 다른 수감자들도 같은 요청을 한다. 간수는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즉시 교체를 허락한다. 그가 식당 테이블로 가자 다른 경비원이 앉아 있었다. 그가 숟가락을 바꾸는 동안 존은 경비의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 그 틈을 이용해 모리스는 숟가락 하나가 아니라 2개를 가져가 하나를 주머니에 숨긴다. 그리고 자신의 독방으로 돌아간다. 밤에 잉글리시가 책을 가져다 주러 오자 모리스는 그에게 용접 장비를 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잉글리시는 모리스가 아직도 탈옥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는 말한다. 그는 아마 이 불쌍한 사람이 밤에 답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그는 말했다. 나는 이미 너에게 말했었다. 네 시도는 헛될 것이다. 너는 결국 잡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수년 동안 나는 탈옥을 생각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가 고집을 부리니 나는 어쩔 수 없다. 해보고 싶으면 해봐라. 하지만 모리스는 그의 경고를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다음날 리트머스에게 성냥을 요청하며 자신을 도와주면 매일 쥐에게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겠다고 말한다. 리트머스는 쥐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날 밤 리트머스는 모리스에게 성냥을 전달한다. 모리스는 손톱깎이의 일부를 분해해 작은 삽을 만들고 숟가락을 부러뜨려 손톱깎이 손잡이와 연결한다. 그리고 성냥을 이용해 2개를 잘 고정하여 뾰족한 도구를 만든다. 그 후 그는 환기구 주변을 파기 시작한다. 찰리가 감시를 맡아 누가 오면 휘파람을 불기로 한다. 하지만 찰리는 졸음에 잠들고 만다. 그때 경비원이 다가오지만 다행히 잉글리시가 중간에 끼어들어 경비의 주의를 돌린다. 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잉글리시의 대화를 듣던 찰리도 눈을 뜬다. 하지만 긴장해서 휘파람도 불지 못하고 결국 무언가를 떨어뜨린다. 모리스는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환기구를 덮은 뒤 침대에 눕는다. 간수가 와서 여기서 연기 냄새가 난다고 묻자 모리스는 여기서 누가 담배를 피우겠습니까? 저는 아무 냄새도 못 맡습니다 라고 말한다. 간수는 안심하고 떠난다. 그가 떠난 뒤 모리스는 환기구 주변의 시멘트를 제거한다. 하지만 통풍구에는 나사가 박혀 있어 자르려면 날카로운 도구가 필요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파낸 시멘트를 몰래 밖으로 버린다. 다음날 목공 작업 중 그는 칼처럼 날카로운 금속 조각을 발견한다. 찰리는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겠냐고 걱정하지만 모리스는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밖으로 나가자 금속 탐지기가 울린다. 사실 모리스는 금속을 손에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간수가 묻는다. 그가 채를 보면 당연히 걸릴 것이고 그러면 그는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나갈 수 없다. 이걸 뭐 하려고 가져가는 거야? 모리스는 옷 걸어두는 데 쓰려고요 라고 말한다. 간수는 똑똑한 척하지 말고 그거 내놔 라고 하며 금속을 가져간다. 그리고 모리스를 철저히 검사한 뒤 보내준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은 한 수 위였다. 그는 금속을 2개 훔쳤고 하나는 손에 다른 하나는 신발에 숨겨두었다. 그 날카로운 금속으로 철창을 자르기 시작한다. 이제 경비를 속이기 위한 가짜 머리를 만드는 단계가 시작된다. 4사람은 각각 역할을 맡는다. 찰리는 간수에게 페인트를 요청하며 그림을 그리는 게 취미라고 말한다. 간수는 이를 허락하고 페인트를 가져다준다. 모리스는 파낸 콘크리트를 갈아 가루로 만들고 존은 이발소에서 머리카락을 모으며 클라렌스는 도서관에서 오래된 책들을 가져온다. 모든 재료가 모이자 모리스는 물과 오래된 잡지를 이용해 더미 헤드를 만든다. 그 위에 페인트와 가짜 머리카락을 붙여 완전히 실제처럼 보이는 가짜 머리를 완성한다. 이건 결국 탈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처럼 보였다. 이제 곧 밖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늦은 밤 모리스는 자신의 계획을 더 확실하게 만들기 위해 판지로 구조물을 만들어 벽 속 터널이 들키지 않게 한다. 어느 날 밤 그는 혼자 위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자신이 만든 가짜 머리를 침대에 놓아 목까지 이불로 덮어 마치 잠든 것처럼 만든다. 그리고 판지를 들고 터널을 통해 밖으로 나온다. 그는 파이프를 붙잡고 천천히 위로 올라 지붕까지 올라간다. 한편 찰리는 밖에서 감시를 서고 있다.
지붕에 도착한 모리스는 위에 철창이 있어 점프해서도 닿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때 경비원이 와서 찰리에게 왜 이렇게 늦게까지 그림을 그리냐, 그리고 모리스는 왜 일찍 잤냐고 묻는다. 찰리는 말한다. 그는 네, 간수님. 오늘 모리스는 목공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잠들었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때 갑자기 간수의 곤봉이 떨어진다. 그것을 주우려다 간수는 모리스의 머리카락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찰리는 긴장해서 몸을 떤다. 오늘은 큰일이 날 것 같은 상황이었다. 간수는 모리스의 머리를 만지며 이상함을 느끼고 모리스가 묻는다. 무슨 일입니까? 머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다행히 그 순간 모리스는 이미 아래로 내려와 다시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다음날 모리스는 동료들에게 지붕으로 가는 길이 있지만 철창이 매우 높이 있어서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존은 자신의 환기구를 거의 다 파서 오늘 밤 그곳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날 밤 모리스와 존은 환기구를 통해 지붕에 도착한다. 존이 모리스를 들어 올리고 모리스는 철창을 잡는다. 존은 그것이 매우 단단하고 완전히 용접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것을 제거할 유일한 방법은 드릴로 자르는 것이다. 다음 날,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생각해야 한다. 아니면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한다. 이걸 끝내야 한다. 음악 수업 시간에 모두가 각자 원하는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다. 그때 모리스는 작은 선풍기를 보고 이것을 개조하면 드릴 기계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는 찰리에게 이 선풍기를 몰래 가져오라고 말한다. 찰리는 쉽게 그 작은 선풍기를 자신의 악기 가방에 숨긴다. 밖으로 나온 찰리는 간수들에게 가방 검사를 받지만 선풍기는 발견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 선풍기를 손에 넣은 모리스는 곧바로 작업을 시작하고 몇 시간 뒤 드릴 기계로 개조해낸다. 그날 밤 모리스와 찰리는 지붕으로 올라가 철창을 드릴로 자르기 시작한다. 하지만 드릴 소리가 너무 커서 간수들이 위로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소리가 멀리 퍼지고 있어서 누군가 여기로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노력이 헛수고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까지 모리스는 철창의 한 부분을 잘라내고 드릴 소리는 멈춘다. 소리가 멈추자 간수들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돌아간다. 이제 네 사람은 탈출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고 화요일 밤 알카트라즈에서 탈출할 계획을 세운다. 지금까지 아무도 탈출하지 못한 곳이었다. 다음 날 다시 회의가 열린다. 그들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고 영화 소리 속에서 모리스는 존과 클라렌스에게 묻는다. 환기구는 다 준비됐어? 그리고 우리가 튜브보트와 구명조끼를 만들려고 했던 레인코트는 어떻게 됐어? 그들은 모든 것이 준비됐고 더미도 완벽하게 완성됐으며 이제 탈출만 남았다고 말한다.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모리스는 닭이 준 꽃을 테이블 위에 놓는다. 소장은 그 꽃을 보고 분노하여 테이블로 다가와 그것을 손으로 짓밟아 버린다. 이를 본 리트머스는 크게 분노한다. 그 꽃은 닭이 가장 아끼던 것이었고 그는 이미 죽은 상태였다. 리트머스는 소장에게 달려들며 당신은 닭을 죽였을 뿐 아니라 그의 마지막 흔적까지 없앴다고 외친다. 하지만 그 순간 리트머스는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를 일으켜 쓰러진다. 모리스는 소장에게 큰 분노를 느끼고 네 사람은 그날 밤 탈출을 결심한다. 모리스는 간수들의 경계가 느슨해질 자정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잉글리시가 모리스의 독방에 책을 가져다 준다. 모리스는 마지막으로 악수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 잉글리시는 모리스가 탈출 계획을 확실히 세웠다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떠난다. 하지만 그때 모리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 소장이다. 갑자기 소장이 그의 독방을 검사하러 온다. 마치 누군가 소장에게 그의 계획을 알려준 것처럼 보였다. 모리스는 매우 긴장한다. 수개월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소장은 그의 독방 구석구석을 모두 수색하라고 명령한다. 간수는 방 안의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한다. 하지만 모리스는 평범한 죄수가 아니었다. 그는 허술한 계획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을 세워두었고 그것은 소장은 물론이고 그의 할아버지라도 이 계획을 알아차릴 수 없었다. 간수가 모리스가 탈출 통로를 만들었던 그 지점에서 짐가방을 치웠을 때도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리스는 이미 가짜 판지를 만들어 벽에 아주 정교하게 끼워 넣어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이게 해 두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자 소장과 간수는 떠난다. 하지만 간수는 소장에게 모리스와 찰리가 밤새 계속 이야기를 나눈 것이 이상하다고 말하며 뭔가 수상하다고 느낀다. 소장은 좋다. 내일 모리스의 독방을 바꿔라. 둘이 함께 있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한다. 다음날 아침 식사 시간에 울프가 다시 모리스를 위협하며 말한다. 오늘 밤이 내 마지막 밤이다. 모리스는 동료들에게 저 녀석 말이 맞다. 오늘 밤이 내 마지막 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한다. 하지만 오후에 울프가 다시 모리스를 칼로 공격하려 한다. 그 순간 잉글리시가 나타나 울프를 붙잡는다. 사실 잉글리시도 모리스의 탈출을 돕고 싶어 했던 것이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는 모리스의 계획을 돕기로 한다. 그날 밤 모리스, 존, 클라렌스, 찰리는 각자의 환기구를 통해 올라가 지붕에서 만나기로 한다. 여기서 찰리는 동료들과 함께 탈옥하기로 동의하지만 감옥으로 돌아오자마자 긴장하기 시작한다. 그는 혼자 앉아 있다가 결국 계획에서 빠지기로 결정한다. 그 후 나머지 3명은 각자의 환기구를 통해 올라가 지붕까지 도착한다.
세 사람은 찰리를 꽤 오랫동안 기다리지만 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자 결국 찰리를 두고 가기로 결정한다. 그들은 계획대로 계속 움직이기 시작한다. 한편 찰리의 눈앞에서는 자유의 꿈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세 사람은 불빛을 피해 몸을 낮춘 채 천천히 이동한다. 그들은 그렇게 몰래 건물 끝까지 도착한다. 감옥 안에 있던 찰리는 이를 보고 다시 용기가 생겨 탈출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환기구를 통해 지붕까지 올라가지만 이미 너무 늦어 있었다. 혼자서는 그 위에 문까지 도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그는 두려움 때문에 자유의 기회를 놓치고 만다. 그들은 파이프를 타고 지붕에서 아래로 내려와 감시탑에 있는 경비원의 눈을 피해 감옥의 마지막 담장까지 도착한다. 그리고 세 사람은 차례대로 철조망을 넘어 감옥 밖으로 탈출한다. 그들은 빠르게 달려 바닷가에 도착하고 그리고 레인코트를 꺼내서 그들은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기 시작한다. 입으로 부풀리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세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레인코트로 만든 튜브보트를 겨우 완성하고 물에 띄운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알카트라즈의 명성을 무너뜨리며 탈출에 성공한다. 다음날 아침 한간수가 모든 독방을 점검한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찰리의 방에 도착했을 때 찰리는 마치 유령처럼 서 있었고 마음속으로 자신을 탓하고 있었다. 어젯밤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탈출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수는 너의 친구는 왜 이렇게 오래 자고 있지? 라고 묻는다. 그리고 모리스의 독방에 들어가 그를 불러보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다. 간수는 화가 나서 문을 열고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올리려 한다. 그런데 강하게 잡아당기자 머리가 떨어져 버린다. 이를 본 간수는 충격에 빠진다. 모리스는 이미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으로 탈출한 상태였다. 그는 침대 위에 가짜 머리만 남겨두었던 것이다. 그 순간 알카트라즈 전체에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한다. 감옥 전체에 탈옥 소식이 퍼지고 소장은 감옥 구석구석을 뒤지며 그 세 사람을 찾기 시작한다. 그들이 감옥 안에서 발견되지 않자 소장은 바다에서 수색 작전을 시작한다. 그는 그들이 탈출했을 리 없다고 믿지만 동시에 그들이 물에 빠져 죽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그들이 매우 강한 사람들이라 바다를 건너 자유를 찾았을지도 모른다고 느낀다. 본부에서는 소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진다. 그들이 탈출할 때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소장은 큰 압박과 긴장 속에 있다. 그때 닭이 좋아하던 꽃이 발견되는데 이는 모리스가 소장에게 복수하려 했다는 신체시였다. 수색팀장은 모든 지역을 조사했지만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보고한다. 소장은 자신의 직업과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내가 말한 대로 보고서를 작성하라. 그들이 탈출 도중 바다에 빠져 사망했다고 써라고 지시한다. 하지만 아무도 그 말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 이 사건 이후 모리스는 알카트라즈 탈옥 사건으로 전 세계에서 천재로 알려지게 된다. 1년 후 알카트라즈 감옥은 결국 폐쇄된다. 더 이상 누구도 이곳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확신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것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끝난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